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한국사 첫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한국사 들어가기 전에 이 한국사를 이제 준비할 때 무슨 교재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 좀 봐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메인 교재로서 1편 기본 심화 강의 편이 있어요. 그래서 1편 심화 강의 편 1권을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편 있죠?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편 3편 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편 4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편이 있어요. 형성평가하고 총괄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1편 경기도 이제 서브노트편 이렇게 있는데, 저도 1편하고 2편은 적어도 가져오시고요. 나머지는 3편 같은 거 굳이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 4편은 뭐 4편이나 6편이나 아니 4편, 8편, 11-1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파일로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통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분량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통까지 나가다가는 이제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가감히 생략을 하고, 4편에 한 통 관련된 발췌문들이 많거든요. 그걸로 대체해서 이제 나갈게요. 그래서 한 통은 내년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강독할 때 할 텐데, 물론 내년에 이제 다 합격하시겠죠? 예. 그래서 혹시 떨어지시면 그거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사시대부터 이제 좀 나갈게요. 자, 선사시대 나가기 전에 이제 선사시대 기출 분석표를 잠깐 볼게요. 1페이지 펴보세요. 자, 1페이지에 보면 선사시대 임용 기출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 있고 그다음 초기 국가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나온 거 보면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시대 특징 같은 것들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최근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 때는 좀 나왔긴 나왔는데, 주관식 체제도 바뀌면서 이제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대사 문제에 딱 한 문제 할당을 하는데, 여기 선사시대에 할당할 만큼의 시간, 공간적 여유가 없어. 예. 그래서 최근 이제 나온 거 고대사들 보면 되게 이제 경제 부분 한 파트, 장보고 제외하고는 되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없고, 초기 국가 시대와 관련돼서 고조선은 예전에 한번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온 지가 한참 됐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97년 그때 11년 2차 기출 문제인가? 그때 단독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국의 이제 사서의 특징 관련돼서 사기와 뭐 한서에 관련된 내용 할 때 잠깐 이제 언급돼 있었고, 사조도. 그 다음에 뭐 이건 역교론과 관련돼서 약간 엮어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주제 설정 관련돼가지고. 근데 고조선 자체를 가지고 문제 낸 거는 한참 됐어요. 이게 아마 십몇 년 전? 그러니까 97년 이전이죠. 예전 객관식 때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삼국지 위지동의전이에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각 나라의 풍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술한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산상황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죠. 예, 요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사료 측면에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 요 부분이나 초기 국가시대 별로 안 나온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일단은 여기에서는 다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하고 원시시대 이렇게 두 개를 마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개념이야. 네. 선사시대는 무슨 개념에 받는 말이죠? 역사시대. 그러니까 역사시대라는 건 기록이 쓰여진 시대죠. 근데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이니까 기록이 쓰여지지 않는 시대야. 그 원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문명이 대비되는 말이야. 그래서 좀 약간 문명국들이 예전에 식민지 같은 원시사회 지배할 때 좀 뒤처진 사회 지배할 때 좀 낮춰서 말을 할 때 원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사하고 원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동일한 개념으로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선사 시대의 이제 시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선사 시대를 이렇게 좀 보면요. 자, 일단은 거기 상한선을 이제 볼게요. 구석기 시대는인데 구석기 시대는 이제 보통 하한선 1만이고 상한선은 정확히 몰라요. 대략 한 70만 년 전? 그러니까 뭐 오스트라피테쿠스, 호모 에다투스 이 정도 인류 단계에 있었던 시대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기, 중기, 후기 구석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하고 관련된 것은 후기 구석기 때 등장해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있죠. 예,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인류와 연관되지 않은 그 다른 그 인류들이 이제 구석기를 이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석기 그 전에 약간 이제 빙하기 전후로 해갖고 중석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석기 시대는 가설 차원에서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 신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는 우리나라 신석기의 특징은 정착 생활인 농경에 있지 않죠. 토기 사용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토기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따라서 이제 BC 6000년경 정도 이렇게 이제 아니면 BC 8000년경 정도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어떤 토기예요? 이 빗살무늬 토기죠. 네,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원래는 중부 지역으로 이제 사용했던 토지다가 BC 4000년경에 이제 남부 지역,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확산됐던 토지가 빗살무늬 토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BC 15세기경 이렇게 청동기가 도입됐다. 사용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동기의 그 상한선에 대해서 학계에서 또 BC 20세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논란이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하한인데 하한은 되게 이제 몇 세기 때냐? 자, 여기 BC 3세기로 있는데 그 좀 곤치세요. 어미면 BC 4세기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BC 4세기 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 연나라 장수였던 징계가 고조선을 침범했죠.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중국식 철기 문화가 도입이 돼요. 물론 이때는 이제 완벽하게 도입한 건 아니에요. 일부 지역만 사용했어요.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BC 4세기 때 청천강 이북 지역으로 이제 주로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그 남쪽 지역은 그 중국과 교류가 많은 BC 2세기 정도에 사용됐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 사용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기 시대를 넘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BC 1세기 이후야. 정치 사건이 뭐죠? 위만의 침입이죠. 예, 그래서 위만 조선이 성립되면서 그 한반도의 전역으로 뭐냐면 철기가 확산이 돼요. 왜냐하면 위만이 일단 더 발달된 중국의 철제 기술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의 유해민 번화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그때 위만한테 쫓겨났던 그 세력들이 또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위만도 또 쫓겨나죠. 한사고 내에서. 그래서 이제 또 내려오죠. 남쪽으로. 그래서 사만사의 전체에 이제 뭐냐면 그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BC 1세기부터 해서 AD 3세기, AD 4세기 이전까지를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원사 시대라고 해요. 또는 원상국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냥 초기 국가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왜 원사 시대라고 하냐면 원시와 역사 시대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기록되는 시대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또 기록되지 않는 그죠. 이 원사 시대는 되게 보면 를 기록한 이제 문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삼국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삼국지 위지동이전 있죠.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삼국사기는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연대표가 맞지 않고 뒤에 있는 기사가 앞에 쓰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고 주로 이제 뭘 신뢰하냐면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신뢰해요. 네, 왜냐면 이건 진수가 썼고 그때 진수가 이제 3세기 중엽 정도 사람이죠. 초중엽.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대 사람들이 1차 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보면
삼국사기에서 나오지 않고 삼국지 의지동의전에 나왔죠? 산상황 관련된 내용이. 이게 4세기 이전에 기록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삼국지 의지동의전을 주로 신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구석기하고 초기 그 철기의 그 시대별 특징들을 쭉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이지만 한번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구석기 시대는 뭐 뗀석기를 사용했고 골각기, 잔석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은 수역과 채집생활이었고요. 그 다음 구석기 시대는 무리생활, 그 다음에 내세간염이 싹트고, 그 다음에 강가의 막짐이나 자연동굴에 거주했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름 민무늬 토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후기 때 들어가는 거예요. 조피, 수수 같은 것들을 재배하고요. 부족사회가 형성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시적 수공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것도 있고, 조개곤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운집이라는 형태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이것도 그 BC 10세기에서 이제 4세기, 상한선은 이제 BC 15세기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그 청동기는 중국 청동기와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계급이 출현됐고, 반달돌칼이나 바퀴나 도끼, 그 다음 사유재산제나 가부장제 일부 일처제, 선민사상, 고인돌, 이런 것들이 축조됐다. 이렇게 이제, 한번 개관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들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구석기, 이제 중석기 시대의 내용을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 뗀석기예요. 뗀석기. 뗀석기의 의미가 뭘까요? 떼어서 쓴 토기라는 거죠. 그래서 떼어가지고 돌과 돌끼리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석기가 뗀석기다. 이렇게 정의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뗀석기를 또 이제 한자로 쓰면 타제석기라고 해요. 타제석기. 예. 그 다음에 골각기라는 게 있죠. 골각기는 뭐예요? 뼈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측면에서 보면 무리생활이었고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집단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사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공동분배와 소비 이렇게 있었고 평등사회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냥과 채집 경제를 주로 했다. 자, 그래서 사냥은 주로 남자들이 하고 채집은 주로 여자들이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집자의 특징은 이제 보면요. 막집이나 동굴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집은 뭐냐면 이게 구석기 후기 때 등장했던 건데 이제 구석기 후기 때 들어가면 이게 빙하기가 막판이거든요. 되게 추워졌어. 그래가지고 그 막집을 지었어요. 막집은 그 평범한 땅에다가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든 게 막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구 졌다 해서 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집이란 말 들어보셨죠? 운집은 언제 때 만들어졌죠? 신석기 이후에 만들어졌죠. 운집은 수월주고로서 땅을 파는 거야. 그래서 반지하시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기둥을 꽂고 그 석가래나 이런 것도 올려가지고 집을 만드는 형태죠. 그건 이제 보온성이 좀 약간 있는 집안 형태고, 하여튼 막집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굴 같은 거 있죠? 동굴 생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동굴이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동굴도 있지만 바위그늘이라는 게 있어.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오는데, 바위그늘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바위들이 있죠, 바위들. 바위들이 있고 그 안에 약간 움푹 파인 데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거주를 했어. 이게 움푹 파였는데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데 좋은 게 뭐냐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런 바위그늘에서 이제 주로 생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구석기 후기부터 뭐냐면 또 운집이 일부 등장을 해요. 근데 뭐 운집이 등장했다고 해서 구석기 전반적 특징을 말하기는 없고 일부예요. 일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동물의 뼈, 뿔을 이용해가지고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냥간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로서 그 동굴 벽화들이
새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알타비라 동굴 벽화가 유명하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짐승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왜 그려놨겠어요? 이런 건 사냥감을 많이 잡혀달라는 어떤 주술적 의미로 이렇게 그려냈죠. 그리고 또 풍만한 여성들을 이제 엉덩이 큰 여성들을 많이 조각을 했는데 그건 다산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을 좀 보면요. 그 당시에는 빙하기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되게 낮았어. 그래서 그 일본하고 한반도가 연결됐었고 동해가 뭐죠? 바다가 아니었고 호수였던 시대죠. 이게 이제 10,000년 전부터 그 이제 어떻게 12,000년이죠? 기원 전 10,000년이니까 점점 어떻게 빙하가 녹으면서 간빙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중석기 시대예요. 중석기 시대. 그리고 이제 중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예. 자, 그다음에 시기 구분을 좀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때 시기 구분을 되게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정기 구석기는 그 한 개의 뗀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돌과 돌이 부닥치고 나서 그 큰 돌이 남죠. 이걸 몸돌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몸돌을 사용했던 시대야. 근데 이제 중기 때 들어가면 그 몸돌을 보다는 거기에 떼어난 격지 있죠. 격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기는 그 격지가 있는데 그 격지에 또 떼어가지고 사용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석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낡아가지고 그냥 한 가지 용도에서 쓰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발달됐다. 자, 그러면 정기 구석기를 이제 볼게요. 자, 정기 구석기 때는 이제 인류가 손과 발이 분화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능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구 제작이 사용되고 언어와 불이 사용됐다. 자, 이때 정기 구석기 때는 현생 인류가 아니라 현생 인류는 뭐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요때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해요. 호모 에렉투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용했던 유물들 보면 집게, 주먹토끼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집게가 먼저 사용했죠. 집게는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간단해요. 돌과 돌끼리 부닥쳐갖고 그 날카로운 면 있죠.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게서 좀 발달된 것이 주먹토끼예요. 주먹토끼는 특징이 뭐냐면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돼. 구상을 하고 나서 돌과 돌을 부닥친 다음에 깎아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뭐냐면 인지 능력이 좀 발달된 발달된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죠. 디자인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석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거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던 건데 이게 뭐냐면 모비우스 가설이에요. 잠깐 뒤를 볼게요. 자, 이 모비우스 가설인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그 푸셈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했는데 좀 약간 심의하게 보긴 하는데, 자, 전기구석기를 이제 크게 두 문화권 나왔어요. 모비우스라는 그 고고학자가. 그래서 무슨 문화권 나눴냐면 주목토끼 문화권하고 집게 문화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주목토끼 문화권은 주로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발견되고요. 그러니까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서쪽 지역에서 이제 발견되고, 그다음 집게 좀 한 단계 낮은 문화권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보다 에서 발견되며 주목토끼보다는 뒤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가설이 무너진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연천 종곡리 유적이죠. 예. 연천 종곡리는 그 어디 있냐면 그 여러분들 그 의정부는 아시죠? 동두천. 예. 그래서 동두천 북쪽에 있는 곳이 연천군이에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익숙하지 못하지만 경기도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자주 발령받는 곳이 연천이나 포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한 지역이 될 텐데, 자, 이 연천에 보면 전곡리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그때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냐면, 주목토끼가 발견됐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때 이제 1978년에 주한미군이었던 보엔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놀러 갔다가 한탄강 부근에서 우연찮게 발견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지식이 없었으면 그냥 돌 덩어리에 불과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에서 고고학이나 이런 걸 전공했어요. 학부 시절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주목도끼다. 그래갖고, 그 당시 서울대에 연락을 해갖고,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목도끼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는 모비우스 가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여기에서 한번 발견되고 나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주목도끼가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눈에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는 모비우스 가설이 깨졌다. 예. 그래서 연천 전공리 유적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어요. 요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저희 그 1년에 한 번씩 전공리에 가보시면 그 구석기 축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모비우스 가설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자, 그 1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보면 1번 문제 있죠? 네, 1페이지 1번 문제. 자,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서 모비우스 학설 뒤엎는 그 유물이 출토된 곳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전공리 유적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오답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답 부분에. 그 오답 부분에 보면 두루봉 동굴이 있어요. 두루봉 동굴. 이 두루봉 동굴은 되게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냐면 홍수아이로 유명해. 예. 그래갖고 이 두루봉 동굴은 청주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구석기 유물이 자주 나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기 구석기에서 후기 구석기 이렇게 있었던 유물지인데 되게 이제 그 후기 구석기 유물지에서 이 홍수아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동굴을 홍수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홍수라는 사람은 그 애 이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야. 보통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홍수굴 안에 홍수아이가 등장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 아이가 한 6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어릴 때 죽었나 봐. 어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장례식 때 그 가슴팍에 꽃가루가 뿌려졌어요. 꽃가루가 뿌려졌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세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저세상의 개념. 예.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토양이 되게 보면 산성 토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남아있지가 않아. 되게 보면 이제 나와 있어도 어떤 게 주로 남아 있냐면 그 이빨뼈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완전한 뼈가 남아 있는 유일한 그 구석기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유물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구풀이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웅기군 구풀이 서평항에 있죠. 그래서 상층은 신석기 유적지고 그 아래는 구석기 문화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끌개, 뭐 집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비대면 동굴은 어디 있을까요? 제주 외월읍 있죠. 제주에 있는 이제 그 동굴인데 선사시대 중요한 동굴 유적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중계구석기로 볼게요. 중계구석기는 10만 년에서 4만 년 전까지 있었던 그 유적지인데 주로 이때 이제 단계는 우리 인류 조상 전 단계인 호모사피엔스 단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매장을 했고요. 내세관과 신앙의식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때 특징은 이제 몸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몸돌에서 뛰어난 격지를 주사해요. 예. 그래갖고 여기를 잔손지에서 석기를 제작하는데 크기가 작았으며 그리고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 용도로 사용됐다. 그래서 주목도끼나 집게는 만능이었죠. 그래서 배나 베고 뭐냐면 찍고 그 다음에 갈고 뭐 다 사용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그 용도가 각각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일개 같은 경우는 나무 껍질을 이제 벗길 때 사용했고요. 끌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손질할 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자르기 뭐 찌르기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석기들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구석기 때인데, 후기 구석기는 3학년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제 빙하기 끝날 때까지, 요 시기가 이제 후기 구석기예요. 그래서 이제 후기 구석기 때는 다양한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뭐 직접 떼기, 모두 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 떼기, 기하법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석기를 만들었고요. 요때 이제 특징은 요때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단계야. 그러니까 현생 인류죠. 예. 그리고 주술적 예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려졌고, 그래서 동물을 번성하거나 토템을 상징해서 그 예술 활동을 했다. 그만큼 인지 능력이 뭐야? 향상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그 뭐냐면 그 도구를 만드는데 보통 이제 좀돌날 라고 해서 거기 이제 격지 있죠. 격지에서 또 떼. 되게 작죠. 이걸 돌날격지라고 하거든요. 돌날격지. 근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떼냐면 쐐기를 떼요. 쐐기를 이렇게 대고 나뭇가지 이제 쐐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탁탁 쳐가지고 뭐 떼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그 돌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쳐내면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되게 작은 그 뭐냐면 그 석기를 만들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석기들을 직접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뼈나 나무에 이음을 해가지고 이음 도구를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잔석기라고 해요. 되게 작기 때문에. 예. 또는 새석기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도구들 이제 많이 사용됐냐면 사냥용 도구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승배찌르기 있어요. 승배찌르기, 그 다음에 팔, 맷돌 이렇게 있는데 승배찌르기 같은 거는 이제 승배는 뭐냐면 자루예요. 자루인데 이 자루 구멍에다가 그 돌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이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창이 되는 거죠. 예, 오늘날 창의 원형이 이제 탄생이 된 거고. 그 다음 팔맷돌 같은 거는 뭐 팔맷돌은 막 돌려가지고 던져요. 오늘날 사냥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이용 도구 이제 있고, 그 다음 공구용 도구, 새기개, 돌말치 있는데, 새기개는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예, 뭐냐면 그림을 새기거나,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거고, 돌말치는 오늘날 뭐죠? 망치예요. 두드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뭐냐면 도구의 원형들이 이때 다 만들어진 거야. 다만 재질이 뭐였다? 철이 아니라 돌이었다는 게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후기 구석기 유적지는 어디로 또 가냐면 중기 구석기 유적지로 그대로 가요. 예, 그래서 중기 구석기는 후기 구석기와 신석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유물 유적이. 그래갖고 후기 구석기의 유물이었던 그 뭐가 새석기, 잔석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작을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뭐죠? 토기죠. 토기가 같이 나와.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중석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석기 시대를 보죠. 중석기 시대는 학자들이 보통 이제 그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그러니까 빙하기 때에서 강빙기로 넘어가는 시절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시기적으로 1만 2천 년 정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이제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빙하기가 물러나고 기후가 따뜻한 시기, 지금의 이제 간빙기 시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잔석기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음 도구를 사용했다. 아까 말처럼 잔석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활과 화살을 사용했어요. 창이나. 왜 활과 화살, 창을 많이 사용했냐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큰 짐승을 잡았죠. 큰 짐승, 마모스 같은. 근데 이제 이때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큰 짐승, 마모스 같은 큰 짐승은 북쪽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남아있는 짐승들이 뭐냐면 토끼라든지 새 같은 빠른 짐승이야. 뭘로 잡겠어요? 활로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석기 시대의 의미는 그 구석기와 신석기 중간 시대에 그 가덕의 시도 이제 인식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석기 시대 때는 중석기 시대 때는 뭐와 뭐가 발견됐다고 했죠? 새석기와 토기가 같이 발견됐어.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유적지가 뭐냐면 제주 고산리 유적지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새석기, 잔석기하고 토기가 동시에 발굴돼가지고
그 다음 후기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 중석기 시대를 가설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의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들이 쭉 있죠? 예. 요것도 그냥 눈에 발라두시기는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너무 나올 게 많으니까, 뭐, 이런 유적지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유적지 보면 공주 석장리 유적지 있죠? 공주 석장리는 전기에서 후기까지 다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지로서 최초예요. 이 유적지가. 예.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유적지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저쪽 한경북도에 있는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적지 이름이 이제 뭐냐면,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초의 유적지가 동강진 유적지야. 동강진. 예. 그래서 동강진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1933년에 발견이 됐어. 일제시대 때죠? 일제 때 일본 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그냥 묻었어. 그냥. 세상에 발표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일본은 구석기 유적기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유물 발견했다고 하고 한반도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일본이 유지할 때는 어떤 도식이 생긴 거야. 한반도가 먼저고 그다음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걸 덮은 거야. 유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엔 일본에서도 이제 뭐냐면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하츠쿠 유적지라고 해서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신석기 시대와 관련돼 갖고 이제 보면 특징을 보면요.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자, 우리 간석기라는 건 뭘까요? 갈아서 만든 석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뗀석기는 떼어가지고 만든 석기인데만 해서 이때는 갈아서 만든 석기, 간석기라는 걸 사용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뗀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좀 신서 같이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석기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신석기는 정착이나 농경생활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소위 말하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토기 사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기는 이제 저장과 요리 수단을 사용했고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주로 사냥이나 채집들이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해안이나 강가에 분포했고요. 그 다음에 정착생활을 시작했고, 근데 주역의 정착생활이나 농경은 후기 때부터 등장한 거야. 전기 때는 아직 뭐예요? 이동이나, 그 다음에, 해안이나 강가에 살면서 수족 채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족사회가 발전돼서 부족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운집에 거주하고 등등, 그 다음 방적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민족의 어떤 이동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토기에 사용하고 민족의 이동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관점이 한국사 통론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사 통론의 이제 관점을 보면 그 한국 통론에서는 이제 크게 세 시기를 나누죠. 선질물 토기, 이 시기 1기죠. 고아시아족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다음 줄물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다른 고아시아족이 있었던 토기고 번영 질물 토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고수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기의 변화에 따라 신석기 분류에서 말이 좀 많아. 왜냐면, 토기의 변화가 꼭 민족의 이동하고 연결되어 있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갤럭시 S로 바꿔가지고 썼어. 그러면 나중에 한 10,000년 후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민족의 이동이라고 설명해버리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아니죠. 이거는 그 물질 문명 같은 거는 민족의 이동 상관없이 서로 좋으면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그렇긴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없어요. 예. 이게 아마 예전에 그 20년대 그 일본인들이 이게 주장했던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볼 게 토기나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설진문 토기라는 게 있죠. 그 선준미동 토기가 이제 발전돼 갖고 뭐가 하냐면 원시 무문 토기가 등장해. 원시 무문 토기. 예. 그래서 원시 무문 토기는 뭐예요? 무늬가 없는 토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런 민물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뒤에 민물이 토기가 등장했죠? 그 민물이 토기가 구별해서 좀 더 앞섰다 해서 이는 민물이 토기라고 해요. 여기 민자를 붙은 건 뭐예요? 없다는 것이야. 예, 무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중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 등장해요. 되게 BC 4000년경에 있었던 이제 토기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원래는 저쪽 한강 유역에 이제 사용했던 토지들인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그 전국 지역으로 일반화되죠.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경기 지역 쪽에서 사용했던 토기들인데 이것이 남한 지역,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토기가 이제 이 빗살무늬 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이제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그 포죽한 모형으로 돼 있지만 뭐 기항 무늬 토기도 있고 유문 토기도 있고 흑색 토기도 있고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강가나 바닷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밑이 뭐죠? 뽀죽하죠.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이제 그 시베리아 전파설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거 아니냐. 그 우리나라 자생설도 있고. 왜냐면 빗살무늬 토기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도 다 발견돼. 근데 그 공통적으로 어떤 거냐면 수렵 채집이나 어도 생활 할 때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이제 또 신석기 시대 때 유물 중에 채색 토기가 있어. 채문 토기. 농경 생활에서 발견되는 그런 토기들이죠. 자, 하여튼,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시베리아 전파설은,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1920년대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그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생설이 이제, 대세인데, 그 다음 후기 때 들어가서는 퉁구스족이 등장했다. 여기인데 이것도 뭐 믿지 못하겠고, 저도 이제 이 후기 때 등장한 뭐냐면 토기들은, 채문토기예요. 채문토기는 약간 중국식 토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가지고 번영 줄문토기라고 이제 하죠. 거기에 보면 다양한 무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상문도 있고요. 물결무늬 같은 토기도 있고, 그다음 번개무늬 토기도 있어요. 내문이라고 하죠. 예, 이런 여기 다양한 토기도 있고요. 그다음 신석기 시대 때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적지 중에 하나가 지타니 유적지가 있어요. 예, 항해도 봉산에 지타니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여기에도 뭐가 발견됐냐면 탄화된 쌀이나 피나 조 같은 것들이 발견되죠. 쌀은 나중에 발견되고. 자, 그래서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후기 때 농경을 시작했다고 해서 뭐 수렵채집이 주가 아니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수렵채집이 주였어. 농경을 이제 시작한 거죠. 농경이 본격화된 건 언제 때요? 쌀농사를 시키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때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좀 약간 다른 나라 신석기와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보면, 자, 경제 생활에서는 아까 말했던 초창기 때에서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려웠고, 그래서 어려를 하기 위해서 그물, 작살, 낚시 같은 걸 만들었고요. 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살촉, 돌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연물 채집생을 했다. 그 다음에 후반에 대해서 농경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수요 채집 경제가 계속 지속이 됐고요. 농작물 유적지로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지타니 유적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적술이 있는데, 방적술은 가락바퀴를 사용하고 뼈바늘 사용했다고 그래요. 자, 가락바퀴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 둥근한 원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돌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거기서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실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짐승의 털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방적술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뼈바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의복이나 그물 제작에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에서 이제 볼 때 자급자족식 경제적 공동체였고, 생산률 수준이 되게 미약했죠. 공동분배. 그 다음에 이제 석기는 뭐냐. 석기는 후기 구석기 때부터 흑요석을 썼어요. 이 흑요석이 되게 날카로워요. 예, 날카롭고, 그냥 쪼개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쐐기를 대고 착착착착 쪼개기가 좋아.
근데 이 흑요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 백두산, 반도 백두산 쪽 있죠? 북쪽 지역에 있어. 그래서 이제 하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본이나. 근데 그 흑요석이 전국적으로 다 보여. 유문 유적들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두산 북쪽 지역하고 전국에서 뭐냐면, 교주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평등한 공동체 사회였고, 시족단이 부족사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족이었는데 중기 때 넘어가면서 부족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족외혼이죠. 족외혼은 뭐예요? 자기 시족 밖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결혼하냐? 원래는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일종의 뭐 결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일종의 난혼 같은 것도 있었죠. 시족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 시족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옆에 시족들 있죠. 핏줄을 달리한 옆에 시족들과 결혼을 해서 통혼권을 형성해. 물론 요때 결혼이라는 것도 1대1 결혼이 아니야. 뭐죠? 그 군혼이다 해갖고 집단별로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룹 섹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태어났고 이제 거기에 태어난 얘는 이제 시족사회가 공동으로 양육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족이 몇 개의 시족이 조개혼을 형성해서 지연적인 부족이 됐어요. 부족. 그래서 부족 단위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결혼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일처라는 결혼이라는 형태는 언제 등장했냐면 청동기 등장해서 한 거야. 예. 청동기 시대 때 일부일처제가 등장했는데 그건 남성의 권력 강화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성이 이제 지배층이 되면서 이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뭐예요? 자기 후손들이 넘겨주기 위해서 여성의 어떤 성적인 뭐냐면 자유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배타적으로 그걸 독점하는 과정에서 일부일처 결혼제도가 형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물론 지금 그 의미에서 이제 쓰는 건 아니지만 원래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을 쓰였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회 조직에서 이제 좀 보면 중대한 이런 시족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 사회적 분업이 없었으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업이 있었어요. 예. 주로 이제 남자들은 주로 뭘 했겠어요? 사냥이나 고기잡이 같은 걸 했겠죠. 여자들은 채집경제, 그 다음에 토기 제작하거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초창기와 중기 때는 모계사였어요. 왜 모계사였냐? 일단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핏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어머니 쪽으로 연결돼. 그 당시에는 군혼 형태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룹 섹스 형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쪽으로 연결 모계사였고 그래서 경제권이 누가 쥐고 있었냐면 어머니 쪽이 쥐고 있었다는 설이 있어. 왜냐하면 수협이나 이런 사냥은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채집은 뭐죠?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경쟁이 좀 있었다. 그래갖고 하나의 가설은 있는데 최근에 이 모계가 꼭 목권 사이에는 있지 않느냐. 모계와 목권 좀 다르지 또. 모계는 핏줄이 어머니 쪽으로 연결되는 거고 목권은 어머니 쪽에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자가. 근데 모계사회도 목권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모계사회도 그 어머니 쪽에 남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잖아. 그래도 이제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다른 시대보다는 여성의 권리가 좀 강했다. 이런 것들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농경이 이제 시작되고 하면서 신석기 말기 때부터 남성의 역할이 커지면서 북의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예.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보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가 꼭 평등사회는 아니에요. 신석기 후반기 용산문화 보면 이 불평등한 형상들이 등장하고 남성의 권한이 커진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기 나라보다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신석기라도 같은 신석기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생활은 아까 얘기했처럼 강가나 바닷가의 웅집, 수을 주거 형태도 이제 있고요. 신석기 시대 때 이제 종교 형태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세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은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말 아시죠? 애니메이션은 만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어. 왜냐면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무생분에 뭘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 그림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서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애니미즘은 산이나 강, 바다, 그 다음에 온갖 그 자연현상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의인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숭배하는 것이 뭐냐면 애니미즘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자연물 숭배사상도 있고 영혼사 숭배사상, 그다음에 정령 숭배사상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좀 파생된 나가서 만든 것이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이야. 샤머니즘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인간의 영혼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주술사의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이야. 쉽게 말하면 푸닥거리죠. 우리가 말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귀신을 믿는 거죠. 귀신. 그 다음에 그 토테미즘이라는 건 특정한 동식물을 조상신과 연결시켜갖고 생각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후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곰과 호랑이는 단순히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토템을 하는 거죠. 곰 토템을 하는 부족, 그 다음에 호랑이를 토템을 하는 부족과의 대립,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박혁것의 딸, 박혁것의 말, 그 다음에 석타의 까치, 기말지의 달, 닭, 그 다음 동명왕의 개구리,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토테미즘에 좀 빠져있는 학교가 있죠. 대학교 보면, 토템을 자주, 하는 호랑이, 곰, 이렇게 하잖아. 예. 그 다음에 예술 활동으로는 이제 종교와 풍요에 밀착된 주술적 예술로 추상적으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평행선의 사선은 물을 상징하고 있고, 곡술무늬는 동정을 상징하고 있고, 병계무늬는 생산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술품은 조개 껍데기 가면, 흙으로 구운 얼굴, 모습이나 동물 모양을 새긴 조각품, 그 다음 장식품 같은 칠해거리를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신석기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어떤 문제냐면, 신석기하고 청동기, 구석기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요. 자, 2번 문제 보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바르게 서술한 것은, 자, 보면 이제 뼈를 추수하여 빗살 무늬 도기를 저장했다. 요거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벼를 추수했죠. 벼를 추수한 건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 때. 흥한리 유적지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말기 때 조와 피 같은 것들 수확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2번을 보면 다른 시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족장 생활을 강화시켰다. 자, 여기에서 족장 세력을 강화했다는데 족장이라는 건 청동기 때죠. 이게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가락바퀴와 그 뼈바늘로 의복이나 금을 만졌다. 예, 맞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어 고인돌이나 적석처럼 축조했다. 영혼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뭐죠? 영혼 불면 사상이야. 영혼 불면 사상은 신석기 시대 때 나타나 애니미즘 같은데, 근데 이제 고인돌과 적석총은 이건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때 유적지죠. 예. 그래서 고인돌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적석총은 뭐죠? 돌을 쌓았다. 이거 어느 날 쉽게 말하면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정통주의 무덤 형태가 돌무지 형태야. 맥족의 무덤 형태죠.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볼게요. 자,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나타났고요. 자, 일단 답이 나왔죠. 2번은 이제 벼농사의 발달로 반달 독칼을 사용했다. 벼농사가 발달된 것은 청동기 시대예요. 반달 독칼도 청동기 때고,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 때 농가 밭의 유적지들이 발견이 되죠. 반달 독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수할 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이게 뭐랄까, 돌에다가 구멍 2개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벼에 나사를 놓고 따는 형식이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재배를 하지 않았어요. 쌀을. 그 당시 야생쌀 있죠. 야생쌀이
잘하는 거 보면 사람들 와갖고 이걸 따는 식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딱딱딱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긁어내는 방식으로 추스를 했거든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쫙쫙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인위적으로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뭐냐면 촘촘하게 밭에다가 논에다가 그걸 짓다 보니까 이제 막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한 움큼 잡고 밑으로 밑달 따는 낫이 등장해요. 돌낫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생 상태에 벼를 날 때는 그냥 목을 따는 그 가지만 이렇게 따는 식으로 하는 반달독까지 필요했지만 뭐냐면 이렇게 대갖고 구멍 2개 갖고 이렇게 해서 요것만 탁탁 따는 반달독까지 필요했지만 실제 이제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재배하면서 이렇게 밑에 한꺼번에 된 낫이 등장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정통적인 배삼인수의 침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정통적인 배삼인수의 침략은 이제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갖고 자연 관계와 방어 시설을 목적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삼인수하면 자연 그 풍수 시설 관련되만 생각하고 중국에서 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 풍수 사상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 의주 미송리, 경기도 하남 미사리, 당양 수양계도 있는데, 자, 의주 미송리 토기, 그는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예요. 그래서 미송리 토기가 유명하죠? 고조선의 어떤 북방 경계선 지포 유물로서 유명하고, 남방에는 뭐가 있었죠? 송공식 토기.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자, 그 다음 경기 하남 미사리. 미사리는 신석기 시대 빗사무이 토기지로 유명해요. 당양 수양계는 구석기 시대 때 유적지 유명하죠? 그래서 물고기를 새긴 예술품 같은 뗀석기 제작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유적지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틀렸죠? 신석기 문화와 관련된 거니까. 자, 답이 1번이 되죠.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 자, 김 교사는 문항을 출제한 후 교과협의회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김 교사의 수정 후 문항을 올바르게 반영된 의견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정 중 문항이 있고 수정 후 문항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보기를 보고하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문제 푸는 게 효율적인 건데, 자, 일단 기획본 이 교사 얘기를 보면 유적지명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신석기 유적지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그걸 제거해도 그냥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제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박 교사가 보면 답제 여러 시대의 생활 모습을 고르게 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문제를 물었는데 오답은 너무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급이 나눠져 시작됐다. 반달독화를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다. 그 다음 부족장애는 고인들 만든 사람들 동행했다 등등. 근데 그 수정원 문항을 보면 그게 그대로 있죠. 청동기가 거의 3개 정도. 그래서 수정이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최 교사가 당시 사회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제시를 했죠. 그 그림 같은 것들, 운치 모습이나 그 다음에 농경하는 모습들 제시했고, 답지 2도 신석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을 했다. 이건 구석기 때도 보이지만 신석기 때도 보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 건초농고 보니까 사냥과 물고기 잡을 통해서 식량을 얻었다. 마찬가지죠. 말만 약간 바꾼 것 뿐이고 구석기, 신석기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냐면 복수 정답이에요. 답이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걸 재시험 본의 많이 하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한국사 문제 냈다가 그쪽 그 같이 하신 선생님하고 좀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 복수 정답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번 낸 적 있어. 그래서 딸랑 한 문제 냈는데 얘들 막 죽으려 하지. 그거 한 문제 풀려고 하는데 그 시험을 10분 봤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기획과 디귿 관련된 내용이죠. 2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신석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봤고요. 그다음 청동기 넘어가죠. 청동기. 자, 여기서 이제 청동기하고 이제 초기철기 시대 때를 이제 볼 텐데, 청동기는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에 비해서 되게 짧아요. 예. 그리고 이때 청동기는 중국식 청동기가 아니죠. 북방식 청동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청동기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일본은 신석기, 청동기 뭐 이런 시대가 있을까요? 아니, 저기 청동기하고 청동기 시대가 있을까요? 신석기 시대는 야요이 시대고 신석기, 청동기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아, 일본에서는. 왜냐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같이 있어. 그래서 이걸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금속 번용 시대, 야요이 시대, 야요이 토기가 많이 사용됐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도 뭐 청동기 시대 따로 안 뒀어요. 구석기 시대 따로 안 뒀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금속 번용식이 뭐 어쩌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설정됐죠. 석장의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동기가 있어 금속 번영 시대가 이제 1960년대 들어와서 없어지기 시작해. 이 말 자체가. 예. 자, 하여튼 이 청동기 시대는 크게 이제 청동기가 사용했던 시대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동기와 철기를 같이 사용했던 시대 이렇게 두 개 시대가 나누는데 이 청동기와 철기를 같이 사용했던 시기가 BC 몇 세기 때 4세기 이후부터죠. BC 1세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초기 철기 시대 또는 청동기 후기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와 이제 초기 철기 시대의 특징을 이제 보면요. 청동기를 당연히 사용했고, 그 다음에 구둥이나 산간을 거주했고요. 민무이 토기를 사용했다. 문이 없는 토기를 사용했고요. 농업 생산이 발달됐고, 사유재산이 형성됐고, 계급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부족 국가가 형성됐죠. 자, 청동기 시대를 이제, 보면, 여기에 제가 이제 상한선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한선에 대해서는 여가 선이 많다고 했죠? 예, BC 1000년을 적었지만 실제 15세기를 주장한 사람도 있고 20세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자, 청동기가 보급된 건 북방 지역에 만주에서 이제 점점 한반도로 확대됐는데 저 예맥 쪽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요동 지역 한반도 청동기 문화가 전개됐다. 그리고 중국 청동기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대표적인 형태가 무슨 청동기예요? 비파형 동검이죠. 그 비파형 동검의 특징이 뭐냐면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그래서 겉몸, 그 다음에 손잡이, 그 다음에 검자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맞춤 계단이 있어. 그래서 네 개나 5개를 주물틀에 한 틀에 묶지 않고 뒤에 주물틀에 갖고 그 부품을 만든 다음에 조립하는 모듈 형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인데 중국식 청동기는 좀 다르죠. 어떤 식으로요? 비파형처럼 생기지 않고 날카롭게 이제 오늘날 칼처럼 생겼죠. 그래서 한 주물통에 그냥 찍어내갖고 이제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모습들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토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등장했던 토기가 덧띠 새긴 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제 그 청동기 상황선을 20세기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BC 20세기로. 그 대표적인 토기들 기준이 뭐냐면 요 덧띤 무늬, 덧띤 색인 무늬 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거, 붉은 간토기, 그 다음, 미송이시 토기. 저 미송이시 토기는 고조선의 지표유물로서 되게 유명하죠. 고조선의 북방 한계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표유물로서, 유명하고, 그 미송이시 토기는 그 대동강 이남에는 별로 안 보여요. 주로 이제 어디에 보일까요? 대동강 이북에 보이죠? 예, 요죠. 대동강 이남 지역에 이제 쪽에 이제 유물로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저쪽 이제 미송이시 토기가 아니라 송공이시 토기가 유명해. 부여에 송공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유적지 토기가 되게 유명해요. 예, 근데 미송이시 토기나 송공이시 토기나 크게 보면 민무늬 토기 일종이에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송공이시 토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 송공리 유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요. 일본에 큰 영향을 또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토기 형태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청동기하고 이제 용도를 얘기하기 전에 청동기하고 철기의 차이점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청동기는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일단 청동기 수가 적어. 청동을 만드는 그 금속이 뭐예요? 구리하고 주연, 또 아연의 합금이죠. 근데 구리, 주연,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이죠. 예. 근데 구리, 주석, 아연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청동기 기술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청동기 기술을 소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배층, 지배 부족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다음 가지지 못한 부족들은 뭐죠? 신석기 생활하는 거야. 신석기. 그리고 그 지배 부족이 이제 피지배 부족을 통제할 때 어떤 식으로 통제하냐면, 물론 전쟁을 통해 통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보를 통해서, 주로 이제 그 청동기를 위세품을 주는 거예요. 그 피지배 부족장에게. 그럼 피부족장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부족민들의 어떤 걸 통제하기 위한 좋으니까 또 받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청동기는 상당히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아까 지배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위세품, 일반민들이 이제 소유하기 힘든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기한 물건을 소유하면서 뭔가 자신을 돋보이게 한 물건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위세품 위주로 이제 사용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철기는 좀 다르죠. 철기는, 철강사는 곳곳에 있죠. 만들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만들어. 그래서 일반 사람도 다 써요. 그래서 이제 주로 농기구와 무기 같은 실생활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농업 생산의 어떤 지질 통제와 수사활동 경제를 물리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청동기 용도와 종류를 좀 보면 제기로 많이 사용되죠. 무기, 장식구, 공고로 사용됐고 농기구로 사용되지 않았다. 자, 농기구는 왜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청동기 수가 일단 적고요. 청동기는 철기보다 단단하지 못해. 마모가 심하죠. 그래서 주로 이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도 신석기 시대 때 유물 석기를 그대로 사용했어. 그래서 반달 독칼도 그 청동기 유물이 아니죠. 청동기로 만든 게 아니죠. 뭘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에서 이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무기를 사용했다는데 그 당시 전투에서 무기로서 청동기를 별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청동기 수가 적기 때문에 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들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아주 일부였고, 그 다음에 일부 지배층만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몰려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돌칼, 화살로 싸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류 보면 창, 칼, 화살촉, 방패, 그리고 비파형 동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비파형 동검은 그 조집식이라고 했죠? 겉몸, 손잡이, 검자루, 그 뒤에 있는 그 나춘개들이 각각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도끼, 자기, 송곳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낸 장식구, 위세품으로서 말바울, 말잘가, 잘갈, 거울, 팔찌, 비녀, 단추 이런 것들이 사용했다. 특히 이제 방울이나 거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뭐냐면 청동기 시대 군쟁은 어떤 특징을 있죠? 재정일치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제사용, 제기용을 많이 썼어. 그래서 거울이나 동거울이나 이 방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방울은 뭐야 일단 지금도 무당들이 방울하고 막 건든대잖아. 그 뭐죠? 귀신을 부르는 거야. 영혼을.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부족장들은 그 앞에 뭘 차고 있죠? 동거울, 거울 차죠. 그럼 거울 차면 그 햇빛이 비치면 뭐야? 반짝반짝 거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자손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물론 지금 그렇게 차고 있으면 비친 놈 그 소리 다 듣겠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단한 거야. 왜냐면 거울이 반짝반짝 신기하거든, 그게.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 인지 수준 낮고 지식 수준 낮기 때문에 그 무엇보도 충분히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어. 예. 지금도 좀 그거 비슷하죠? 다만 이제 거울 차고 다니지 않고요. 뭘로 차고 다녀? 예를 들어서 BMW나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핸드폰도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박혀있는 1억짜리 핸드폰? 이런 걸 이제 들고 다니는지, 좀 약간, 물건이 달라진 것 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이제 좀 나타나는 보이는 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문화의 독자성을 보면요, 그 청동기 문화는 전기 때는 잠깐 뒤에, 옆에 보면 이제 비파형 동검이었죠. 마치 고대학교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거기 홈이 파져 있는 데 있죠. 홈이. 이거 왜 홈이 파져 있을까요? 그 비파형 동검 가운데 홈이 파졌잖아. 이거는 적을 찌를 때 저 찌르기예요. 이거는 배는 용도가 아니라 찌를 때 피가 빠져나와야 될 거냐. 이게 피 빠진 용으로 나온 거야. 좀 잔인하죠. 예. 자, 비파형 동검이 좀 발전된 것이 뭐냐면
그 청동기 후기 때,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 때 세형동금이야. 세형동금 보이시죠? 이 세형동금은 날씬해. 마치 오늘날 칼처럼 생겼어. 근데 이 세형동금은 약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한반도 쪽에서 발견된. 그 다음에 이제 거치무늬 거울이 뭘로 바뀌었냐면 잡무늬 거울로 바뀌어요. 더 세련됐죠?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는데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그 청동을 만들 수 있는 그 주물 틀을 말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 쪽에 발견됐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동기 생산에서 이제 그 거푸집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심지가 어딘지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근데 이제 한반도 내에서 이제 뭐냐면 청동기 후기 때 이런 거품진들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만주에서 도입된 게 아니라 이제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농업 생산이 증대됐죠. 그래서 다양한 목재와 농기구를 제작하는데 그건 이제 뭐냐? 청동기 자체는 농기구 사용되지 않았지만 청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목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깎아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기구 간섭기를 사용했다. 이거 신석기와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제 잘 사용했던 그 농기구로서 뭐가 있냐? 홈잡기가 있어. 홈잡기는 뭐냐면 나무를 가공하는 목공구예요. 오늘날만은 쉽게 말하면 대패요, 대패. 대패고 그 외에도 돌자기 같은 게 있어. 나무를 베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도끼 있죠. 도끼 같은 돌자기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반월용 돌칼. 반월용 돌칼이 우리가 뭘까요? 반달 돌칼. 그래갖고 구멍이 2개 있죠. 구멍 2개 있어갖고 거기다 실을 집어넣어갖고 딱 사람이 걸쳐갖고 목을 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축 같은 거 확대됐죠. 그리고 돼지, 소, 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충이 됐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돼지는 잘 기르지 않았어요. 네. 왜 기르지 않았냐면 그 돼지는 우리는 잡식성이잖아. 우리가 똑같이 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돼지는 많이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고대 국가 정근대 시대 때는 주로 제사용으로 돼지를 키운 거예요. 사람들이 돼지를 그렇게 키우지 않고, 돼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었냐면 멧돼지 있죠. 멧돼지 잡아서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육을 해갖고 돼지를 대량으로 생산한 거는 60년대 들어와서야.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그 당시 4발 달린 짐승들 먹기 시작했거든. 일본 애들도 돼지 많이 먹고. 근데 너무 더럽잖아, 돼지는. 그러니까 이제 양육하는 가운데 똥 오줌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한테 넘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돼지를 키우고, 뭐 등심, 안심 같은 거는 다 일본 애들은 수출하고, 우리는 이제 뭐만 먹어요? 그 부산물들, 삼겹살, 그다음 족발, 뭐 내장, 막장 이런 거 먹죠. 예, 이런 거 별로 건강에 안 좋은데 지금도 그거 계속 먹잖아. 맛있어. 이제 입이 딱 달라붙다 보니까. 자, 뭐 그런 게 있고요. 사회생활을 보면 청동기 사용과 농업 생산의 증대로 잉여 생산물 발달됐다. 잉여 생산물의 의미는 알죠? 예, 그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이제 중3을 지금 중학교를 담당하는데 중2한테 잉여 생산물을 얘기하니까 제가 발음이 좀 나쁜 질문에 잉어나 듣대. 잉어? 잉여 하니까 잉여가 뭐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5, 6분이 걸렸어. 내가. 네, 진짜. 그래서 요즘에 중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 애들이.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몰라, 애들이. 근데 의미를 모르는데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갖고 발음 탓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아니 영어를 잘 모르고 있는 애들한테 영어 발음을 명확히 한다고 해서 영어를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의미 모르는 거야. 이거 국어 능력이 딸려 있는 건데 왜 난 발음 탓할지 모르겠는데, 자, 뭐 하여튼 그래갖고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면서 사유재산이 형성되고 계급이 발생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 집자리 규모가 다양해지고 무덤 크기도 다양해지고 껴묵거리 뭐예요? 부장품이죠. 이 부장품 종류도 달라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남성의 역할이 더 커지고 성의 역할이 분화되면서 그 가부장적 사회가 형성됐고, 청동기 중기 들어가면 이제 일부 일처제니까 결혼이 등장하죠.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족 국가가 등장하죠. 그래서 서로 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이나 군사의 우세한 부족이 이웃 부족을 정복하고요. 그 과정에 권력을 가졌기 시작했고,
그다음 정치 사상이나 정치 조직 같은 게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그 당시 천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하늘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하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죠. 예, 그래서 천손의식, 천자의식 이런 것들이 청동기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태양 거성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 큰 모듈을 만드는데 뭐랄까, 큰 돌멩이를 이용해갖고 무덤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몇 개 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톤헨지나 피라미드나 이것도 다 거성 문화권이에요. 그 고인돌 있죠. 고인돌 같은 것도 거성 문화.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아. 고인돌은 만주나 한반도에만 있는 거예요. 거의 90% 지역이 뭐냐면 만주 한반도에 있어요.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자, 그런 고인돌 있고, 그다음 하늘에 가더니 선민사상 이런 것도 있죠. 예,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그 사고 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뒤에 넘어가서 주거 형태를 좀 볼게요. 주거 형태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보면, 자, 잉여 생산물의 어떤 이제 뭐냐면 둘러싼 집단 간의 싸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살기 시작하냐면 방호가 좋은 구릉이나 야산 지역에 살아. 왜냐면 밑에 풍부한 강가나 이런 데 살면 쉽게 공격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산에 이제 이런 데 이제 뭐냐면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 청동기 시대 총략 구조 보면 거기에 각 지역마다 이제 주거지마다 뭘로 둘러싸여 있죠? 목책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파져 있어요? 한호가 파져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있고, 또는 토로가 해가지고 정망대 같은 거 있죠? 목로도 있고, 토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정망대 같은 이제 적을 오는 걸 감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제 초소 같은 것들 만들어 놓죠? 위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거의 군사 시설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면, 만약에 전쟁에 패배하면 뭐야? 한해 농산물이 다 뺏기고 자기가 노비나 노예로 전락을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전쟁이 많았냐면, 이제 뒤에 설명한 송곡리 같은 데 보면 방형 집자리 유적과 원형 집자리 유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형 집자리 유적은 불타온 적들이 많아. 반형 집자리 유적 괜찮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형 집자리의 유적 사람들이 누굴 공격한 거죠? 원형 집자리 유적을 공격하고 정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형상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보이고 일본에도 다 보여.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공통된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주거지의 위치가 이제 아까처럼 방화, 농사, 경작에 유리한 구릉 지역에 이제 설치됐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구릉 지역은 방화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농사가 시작되니까 관계 시설을 만들려야 했는데, 이 저수지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또 힘들어. 그리고 오늘날 평양하는 지역은 지금은 개간이 돼갖고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지, 그 당시에 뭐냐면 거의 저습지예요. 뻘밭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릉에다가 농사 짓는 게 편했어요. 구릉은 그냥 불만 지르고 학용하고 거기에다가 씨만 뿌리면 되거든. 그리고 물은 어떻게 돼요? 계곡물 받아가고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성공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거지 형태는 신석기보다 더 발달됐죠? 운집인데 조금씩 이제 지상 가옥화돼요. 그래서 집벽과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울 때 초석을 이용했다. 예. 그 다음 바닥 모양은 원형도 있지만 장방형도 다수였다. 그러니까 원형과 장방형이 거의 뭐냐면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장방형이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장방형이 점점 많아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덕이 한쪽 구석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덕이 중앙에 있었죠. 예. 근데 이때는 하덕이 한쪽 구석에 위치하면서 초기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빠지기 시작해, 하덕이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부뚜막이 만들어지고 굴뚝이 세워지면서 나중에 북방 같은 경우 온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예. 심지어는 송곡리형 집터 유적에서는 하덕이 거의 안 보여요. 하덕이. 딱 존재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덕이 안 보여. 그건 뭐냐면 송곡리 지역이 좀 따뜻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여 지역이 지금은 약간 춥지만 그 당시에 따뜻했기 때문에 굳이 하덕 같은 거 설치할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동남아시아 정도 기후, 요 정도 이제 보였나 봐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거지 구면은 일부 1차적 확립되면서 일부 1차적 가족력이 이제 형성되고, 배삼임수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은 방어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농사 짓기도 편해요. 자, 그 다음 사회조직의 발달과 분화가 있고, 주거 외에도 창고, 공동작업장, 공동의식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고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창고가 생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신석기 시대 때는 저장 구멍이 있었죠. 저장 구멍이 있어갖고 뭐예요? 거기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운집에다가. 근데 이제 그 송공리 유적지 보면 저장 구멍이 거의 안 보여. 3개 정도밖에 안 보여. 나머지는 다 창고에 있어. 이거는 잉여 생산물 독점하는 집단, 지배층이 형성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창고의 의미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의식장소, 공동의식장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모는 지성모, 그 다음 석각모, 적석총, 석각분, 온각모 있는데 뭐 지성모는 고인돌이고, 그 다음에 석각분은 돌렬무덤이죠. 석상분이라고 하는데 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시체 3일 죽으면 간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때는 널무덤, 그러니까 목간이 아니라 석간이었어. 우리가 아는 목간은 언제 널무덤을 언제 건너왔냐면 이거는 이제 초기철기 시대 때 건너온 거야. 어디에서 건너왔냐면 중국에서 건너온 거야. 이거는 중국풍이에요. 널무덤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 널무덤은 중국에 건너왔고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저 부여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무덤 형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석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돌무지 무덤이죠. 고구려 맥족들이 사용했던 무덤 형태고요. 석각부는 뭐냐? 이걸 돌덜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그 널이 있고 돌널이 있고 거기에다 작은 또 각을 뒀어. 그래서 거기에 각에다 뭘 줬냐면 부장품을 집어넣은 거죠. 예, 널 두고 거기에다 또 덜널을 만들어갖고 그 속에 각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제 그 덜널 무덤이자 간은 또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은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은 돌로 만들고 그런 형태죠. 예, 이렇게 이제 이걸 석각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온건문은 뭐냐면 이제 청동기 말기부터 등장을 했는데 주 남부 지역에서 이제 많이 등장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많이 세계 곳에 발견되는데 되게 어린이 전용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죽으면 이제 뭐냐면 그 조금만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묻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온강무인데 근데 나중에 영산강 지역의 유적지는 좀 달라. 온강무가 되게 커. 성인 남자까지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부족장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는 나주 영산강 지역을 일반 마한 지역과 구별해서 독자적인 문화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주 영산강 지역을 정복한 왕이 나중에 뭐예요? 누구죠? 근초광 아니에요? 근초광. 예. 그건 좀 뒤에 좀 얘기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모 형태는 청동기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초기철기 시대 또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 서로 연결된 사이니까. 예. 요거는 좀 뒤에 이제 초기철기 시대 때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기 청동기 시대 보죠. 후기 청동기 시대는 초기철기 시대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철기와 그 다음에 청동기가 같이 사용했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청천각 이북 지역이나 늑도 같은 한반도 남쪽 지역 이게 이제 사용됐죠. 그래서 청천각 이북 지역은 BC 4세기 때 이제 철기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늑도 지역 같은 그 한반도 남쪽 지역은 BC 2세기 정도 그래서 그 발견됐는데 그와 함께 이 청기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중국식 그 문화죠. 그래서 중국식 철기죠. 그래가지고 중국 문화도 같이 들어와요. 이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때부터 철제 농기가 등장했다. 물론 철제 농기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 뭐 철제 널리 보급했다는 게 아니야.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청동 제품이 의기화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무기도 좀 사용됐는데 무기는 이제 필요 없죠. 이제 뭐가 있어요? 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기화됐어. 의기화 제사용품 사용했다. 제사용기로서. 지금도 제사용기는 이 청동기를 많이 사용해요. 청동 같은 경우는 제사용품 많이 사용이죠. 반짝반짝거리잖아 이게. 예. 그 다음에 한국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됐고요. 그러니까 철기가 도입됐지만 또 한편 한반도에서 세영동금이나 잔문이걸 같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됐고, 그 다음에 아까 철기 문화 같이 중국 계통의 문화가 또 전래됐다.
이렇게 이때 이제 한자도 도입되고 그다음에 늑도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중국 화폐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붓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이 되고 등등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부분을 이제 얘기할게요. 본격적인 후기 청동기 시대 부분을.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순서가 처음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두 번째 타임하고 세 번째 타임이 어저께 찍은 거예요. 이거 오늘 이제 첫 번째 타임을 찍고 있는데 어저께 찍어놨어. 근데 제 음성 지금 마이크가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차가 처음이지만 지금 뒤에 찍는 거예요. 일요일날 찍고 그 앞에 두 타임하고 세 타임은 토요일날 찍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앞부분하고 이제 그 두 타임하고 그 앞에 있는 그 첫 타임 지금 찍고 있는 그 촬영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을 거예요. 네, 겹치는 부분. 그거 좀 양해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좀 이따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봤는데 여기서 오늘 끝나게 되죠. 예.